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전산지 컴퓨터 일반 수업하고 있는 이성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힘겹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2021년 지한기술직 온 오프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기술직 온 오프라인 합격 설명회로 저희 지한공무원학원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19년 기술직 직렬별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부 기술직을 시험을 보시기 위한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기 위한 체크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먼저 합격한 그런 공무원 준비생들이 왜 지한을 선택을 했고 지한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을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선생님들이 공통과목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2부에서는 전산직, 토목직, 농업직, 건축, 직렬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각각의 직렬별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걸로 최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번 설명에 추첨해서 혜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이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 그때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등은 연간관리반 30만원 할인권 한 명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저희 공통과목 기출문제집 세트를 두 분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등은 지한 마일리지 30,000점 드려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경품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추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 기술직 온 오프라인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한공무원학원은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한을 합격하면 공무원 합격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라는 표어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한을 믿고 수강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한공무원학원은 2003년부터 기술직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횟수로 18년이 됐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누적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격 지원센터라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빅모의고사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합격 예측 서비스 그리고 저희 지한 서비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공실행 뇌구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2018년도 7월에는 학원을 확장을 해서 크게 여러분들께 수업을 듣는데 그리고 자습실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한 홈페이지가 조금 더 세련되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2020년 7월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편돼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지한공무원학원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신다면 그런 모습을 전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직렬별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2019년도 합격선 국가직 기준이고요. 전산직은 83점, 그리고 토목직은 77점, 농업직 85점, 임업직 83점, 건축직 82점 정도로 해서 70점 후반부터 80점 초중반까지 합격선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가직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전산직은 27.9, 39.4, 40.4, 29.0 대 1, 36.0
6대 1 이런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행정직보다는 굉장히 낮은 합격률이고요. 사실상 이러한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시험장에 응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70%에서 80% 정도예요. 많아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부를 본인이 충실하게 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더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로 형성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느낌이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실 때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합격을 위한 경쟁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산직을 제외하고 기능사는 3점, 그리고 산업기사와 기사는 5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드시 챙기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과목, 여러분들 추이를 다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과락을 여러분들이 맞지 않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정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점수를 유지를 하면서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그리고 그 노력을 다른 전공 과목이나 국어나 한국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선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과락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향 공무원 학원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이 공통 과목이 7월부터 바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 보는 구급시험이 7월 정도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나는 만약에 7월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몇 개월 먼저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있다. 그래서 7월부터 여러분들이 공동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국어, 영어, 한국사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공자일수록 직렬 상담이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산직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토목직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나의 전공이 전산 토목이 아니다 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전공이 아닐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본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학습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학습에 들어가셔야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합격은 기술직이 유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타 다른 직렬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추이를 봤을 때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술직 쪽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기술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합격이라든지 내가 집중해서 빠르게 공부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직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기술직 합격생 분들이 지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지안학원은 기술직 전직렬 최다 합격생 배출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 학생들이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느 수업을 듣고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어느 학원에 수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여러 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서 분명히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다 지안을 선택하는 이유는 앞에서 선배들이 먼저 합격한 이력도 많고, 그리고 교재도 튼실하고, 선생님들도 다 뛰어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별 1타 강사진과 함께하는 스터디 학습 멘토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토목직 선생님, 건축직 같은 경우는 건축직 선생님 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도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관관리반을 수강을 하셔서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 오신다라고 하면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가세요. 가셔가지고 제가 뭐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냥 수업만 딱 여러분들한테 하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하고 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연관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1년 동안 계속 같이 호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로 전부 뭐가 부족한지 저도 많이 봤어요. 토목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건축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토목 건축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선생님하고 같이 스터디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만약에 스터디를 해가지고 잘 운영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거기에 선생님이 개입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스터디 스케줄을 짜주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스터디가 유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학습 멘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술직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기술직 면접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하면은 기술직 면접관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분야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봐서 거기에 대답을 하고 거기에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을 녹여가지고 대답도 하고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기술직 면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다른 작년에 뭐 재작년에 이렇게 합격하고 나서 비싸게 어떤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무슨 면접 전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닌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나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면접에서는, 기술직 면접에서는 이 일반 행정직 면접과 달라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오랜 전통에 의해서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라는 거를 다 누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면접은 그냥 거의 프리패스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케이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면접 준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직 연관관리반이라는 걸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관관리반에 대해서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반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 이런 것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이 연관관리반입니다. 연관관리반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들 설명을 하고서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통과목부터 선생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 안유선 선생님과 오선희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요. 영어 조재건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윤광덕 선생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잠시 후에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선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윤광덕 선생님이 나오셔서 영어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국사는 김준호 선생님과 임찬호 선생님이 계신데 오늘은 김준호 선생님을 모셔서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직 전공 과목 선생님입니다. 박태준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점산 컴퓨터 일반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하고 면접
단연간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오재우 선생님, 그리고 정보보호 조현준 선생님, 그 다음에 통신전기의 양윤수 선생님, 전기 최한호 선생님, 건축 김창훈 선생님, 건축의 이진호 선생님, 토목의 이항민 선생님, 임업 농업의 김동희 선생님, 기계의 허원회 선생님, 기계 김유호 선생님, 축산의 안지욱 선생님, 환경 공경민 선생님, 조경 이윤식 선생님, 화공의 이병관 선생님, 물리 김연아 선생님, 생물 신은진 선생님, 보건의 노성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저희가 정말 수업 잘하시고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끌어줄 그런 튼튼한 그 강사진을 모시고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한공무원학원 연관관리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연관관리반은 지한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반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관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위한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체 프로세스를 오늘 수강을 하시면 오늘부터 2021년 서울시 지방직 시험까지, 아니 여러분들이 2021년 준비하시는 시험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그때까지 수강을 하실 수 있는 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죠. 앞에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한번 해주는 걸 가지고 그 학습 내용을 100% 다 아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르시는 부분은 집에 가서 동영상을 한번 또 볼 수 있고요. 내가 메모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메모도 다시 해볼 수 있고요. 나중에 복습해봄으로써 선생님이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학습 내용들을 100%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강을 진행하고 동영상도 무제한으로 전부 제공해드린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잠깐 안 드렸었는데 저희 기억나시나요? 국어 선생님이 몇 분이셨죠? 2분이셨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몇 분이셨죠? 3분이셨죠. 한국사 선생님이 몇 분이셨죠? 2분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것만 이렇게 픽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요 7분의 공통 과목의 7분의 선생님의 수업을 다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부 다 들으시면 아마 수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사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국사 수업에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는 거예요. 좀 의아한데? 조금 더 확신이 안 서는데? 그럼 옆에 선생님 거 수업을 듣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생님별로 수업을 바꿔가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 수업을 전부 다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공감이 많이 가실 겁니다.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대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수업 듣는데 좀 불편해. 그럴 수도 있죠. 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선생님들은 전부 다 동일한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도 다시 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선생님 바꿔서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볼 수가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연관관리반은 교육과정이 7월, 8월에는 공통과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영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9월, 10월에는 전공과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7월부터는 공통과목으로 좀 시작을 하신 다음에 9월부터 전공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까지 풀이됐던 관연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을 전부 풀어보게 되고요. 1월, 2월은 예상문제, 그다음에 3월, 4월은 동형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실제로 1시간당 20문제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어떤 시간 제한을 걸어서 그 시간 내에 이 20문제를 풀어보고 점수를 확인해보고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반까지 해서 내년 21년에 시험 지방직 서울시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간관리반 혜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통과목 이론서를 모두 제공해드리고요. 공짜예요. 책 드리는 거고요. 365 지안패스 인터넷 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습해보고 그리고 못 들은 내용 확인해보고 집에서 조용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까지 무한 제공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빅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빅모의고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관, 2관의 사물함이라든지 스터디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안19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식구라는 게 이제 먹을 식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앞으로 진로도 여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한 달에 1회 혹은 2회씩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어영어 한국사 전공 과목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의고사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면접 특강의 할인도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지안 연간반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안 연간반까지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각 직렬별,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로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국어 오선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들어가 있거든요. 제 모습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안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눈의 선한 국어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좀 오시기 좀 두려우실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준용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댓글 보려고 갖고 왔어요. 네. 저는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지금도 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궁금해하실 것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1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7급 국어, 국가직이죠. 국가직의 국어 시험이 피셋이라는 게 적용이 됐다는 것일 거예요. 피셋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쉽게 생각하면 9급 공무원 비문학 영역인데 조금 더 난도가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소재가 들어간 언어 논리나 언어 추리 이런 과목들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국가직만 적용하고 있지만 곧이어 지방직 7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7급과 9급의 병행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시험 봤다가 저거 시험 봤다가 저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한테는 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저 같은 강사 입장에서도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7급, 9급 같이 막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에 맞추어서 9급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맞는 컨텐츠, 학습 방법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라서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계속적으로 증원될 예정이에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열심히 한다면 되긴 돼요. 안 될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는 게 우리 학원의 모토고 여러분들의 모토이기도 하죠.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6하원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를 설명해 드릴 때 이런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누가 시험을 보냐면요. 여러분이 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 복습하시고 열심히 선생님을 좀 괴롭혀 주시면 막 궁금해하시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막 따져주시고 이건 왜 이거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험 그날까지 막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도 특징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막 계속 질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내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언제 많이 졸려 하지? 내가 언제 눈이 동그래지지? 내가 커피가 잘 맞는 성격은 맞나? 내가 언제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 이런 것까지 나의 특성을 잘 생각해서 알맞은 나의 바이오리듬에 맞게 나의 어떤 이 컨디션에 맞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랑 좋아하는 것을 붙여놓는 걸 항상 말씀드려요. 암기하는 게 싫다? 그러면 암기 한번 하고 나면 빵 하나 먹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 한번 하고 나면 산책 한번 5분은 가지고 이런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과 붙였을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잘 가실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이 언제는 조금 바꿔서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동안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 10시간 정도, 지금 저 국어 과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 개인 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100% 이해하고 나서 혼자 복습을 하기란 사실 불가능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우시면 여러 번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가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외워요. 그래서 이때 요거 나올 타임, 심지어는 자 이거 말하는 선생님들의 그 자 타이밍까지도 알아맞히게 돼요. 그 정도로 여러 번 들으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학원의 특징이 여러 번 복습 동영상 들으실 수 있죠. 여러 번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개념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말하듯이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럼 어디서? 제가 질문 최고로 많이 받는 거예요. 집에서 할까요? 도서관에서 할까요? 카페에서 할까요?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서 할까요? 학원에 앉아서 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는 거 알고 계셨죠? 정답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약간 백색 소음에 적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 시험 현장에 가보시면 똑딱똑딱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소음에 시달리실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공부하시는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려고 달려왔어요, 저. 뭘 공부해야 하는가? 국어, 뭘 공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요. 여러 권 말고 개념서는 한 권만 준비하셔서 그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거 저거 책을 보다 보면 더 뭔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보시고 그 개념은 2달 정도, 개념 심화도 2달 정도. 그런 다음 마무리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 모의고사나 기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쭉 진행하게 되실 텐데 이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앞에 개념서 볼 때 2달 안에 판가름이 나요. 2달쯤 되면 이제 지쳐서 혹은 뭐 내 성향이 아니어서 내 공부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래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를 잘 견디면 그 다음까지 갔을 때에는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싶을 정도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개념서 공부할 때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 알고 들어왔는데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 싶어서 국어에서 제일 많이 이탈자가 나오세요. 왜냐하면 국어를 그동안 나는 모국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봤던 미디어에서의 국어가 다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국립국어원을 기반으로 한 국어의 체계와 어문 규정을 알아야 된다는 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인 마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국어를 포기하세요. 근데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견디시면 마무리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해서 알아요. 저의 커리를 쭉 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개념 강의를 들을 때 매 시간마다 나오셔서 막 이러시면서 질문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1:1 대화창 같은 것도 열어놓거든요. 카톡 이런 걸로. 계속 질문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형 모의고사 자리 딱 앉으셨는데 나중에는 어떠셨냐면 막 알았다고. 이제 그만 설명하라고. 제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하니까 알았다고 이러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어떻게 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무원 국어에는 4개 영역이 있어요. 어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문법 파트,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비문학 파트, 문학 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적은 건 문학이어서 사실 문학 공부는 저랑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큼만 복습하시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휘는요. 사전 끼고 살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 아까도 얘기 듣고 왔어요. 선생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치십니다.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셔서 진짜 10분의 1 갖고 온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는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전을 끼고 살기.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품사 나오고요. 맞춤법 나오고 발음법 나오고 거기에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인지 동사인지 아니면 뭐 부사어가 필요한 건지도 나와요. 다이어 관계, 동음, 이어 관계도 나와요. 5개나 사전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특히나 그 옆에 만약에 이게 한자어라면 가로 열고 한자의 음과 뜻까지 나와 있습니다. 7급이 피셋으로 막 바뀌고 그러면서 이번에 6월 13일에 지방직 시험 봤을 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자에 도금이 없는 상태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었어요.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얘기는 7급에서 요구했던 한문, 한자 문제가 9급에서도 요구되는 것일 수 있겠다. 어휘를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튼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합격을 안정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80점이면 한 4개?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휘도 이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한 문제, 2문제 안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어휘는 지금부터 사전을 끼고 살아주시고요. 문법은 어문 규정 중심으로. 문법의 앞파트에 보시면 의문문,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우선 어문 규정부터. 왜냐하면 어차피 겹쳐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한다 정도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학은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을 미리 숙지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소설 파트에서 진짜 자주 보는 선지예요. 근데 꼭 걔는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온다. 요만한 지문을 만드는데 그 안에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오는 파트를 뽑아다가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빈번한 장면 변환이 나오는 그 파트를 뽑아서 지문을 만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정되어 있는 지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치고 넘어가도 돼요. 선지를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빈번한 장면 전환뿐만이 아니라 시점의 변화도 많이 나와요. 중간에 시점을 변화시켰다. 그러려면 또 엄청 길어야 돼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미리 선지를 보시고 XX 치고 넘어가면 선지가 2개만 남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아닌 걸 찾을 확률도 있겠지만 맞는 걸 찾을 수 있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비문학은 인과의 방향성과 포함관계, 비교와 대조, 사실 이 3개로 나누어져요.
비문학은 읽을 때 인과, 즉 원인과 결과로 화살표 표시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대부분 이 화살표를 거꾸로 내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문장을 제일 많이 출제자들이 하는 게 라면을 끓여서 배가 고팠다라는 식의 화살표로 거꾸로 선지를 만든다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또 포함 관계는 두 개가 있는데 요 A 파트에 있는 걸 B 파트로 연결 짓는다든가 반대의 경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비교와 대조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은 비교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비교와 대조가 세트인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것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렇게 되지 않게 비교만 나왔는지 대조도 나왔는지 대조인데 이 비교처럼 나왔는지 혹은 뭐뭐만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보다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저 지금 되게 할 말 많아 보이죠?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비문학은 대부분 요거 3개 정도로만 추려서 선지를 가르시면 4개 선지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합격할 그런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왜입니다. 실제 적용할 것을 생각하며 공부하기라고 적어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단순한 암기를 위한 암기는 절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실제 공직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좀 1년을 쭉 진행해 나갈 건데 마무리를 제가 2021년 예비 공무원 분들을 위한 필수 자세를 마무리 3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괜찮았죠? 그렇게 많이 안 지루하셨죠? 지루하셨나요? 온라인 수험생분들도 네, 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휘 공부는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는 사실 금방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 한자어의 부담도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아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북마크를 해놓거든요. 지나다니다가 저건 한자어야 고유어야 심지어 그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게 한자인가 고유어인가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의 비중이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문학은 여러 해석의 이 방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답안이 나오는 비문학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비문학 공략은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지문을 풀어보는 것이 좋아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막 계속 매일매일 3지문, 2지문씩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따로 저의 그런 게 없어도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언어 영역 문제집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지문도 꽤 괜찮거든요. 명확한 지문들 많으니까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가끔은 과감하게 산책도 좀 하시고 공부가 안 되는데 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길게 봐야 되니까 긴 그런 마음으로 길게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쌤이 네, 뭐 말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저한테 뭔가 말을 걸으셨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무원 필수 자세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더욱더 많은 분들과 7월부터 함께 하고자 제가 한 문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소시 패스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차근차근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양질의 내용과 열성적으로 강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 하시고 글씨도 예쁘게 잘 써주셔서 몰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수강록이었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나마 하나 잘 써주신 거 제가 계속 여기다 보관하고 제 부적처럼 갖고 다니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7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국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영어 선생님 윤광석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광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 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국에도 여러분들 힘들게 이렇게 저희 설명에 찾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온 만큼 저도 좀 더 명료하게 이번 합격 설명회를 영어 합격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저는 PPT를 이렇게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강사 소개, 두 번째는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 세 번째는 파트별 문제 유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부 학습법이 되겠죠. 이게 4가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해서 석사와 학사를 모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안 공무원 영어에서 이제 영어를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해커스 편입에서 문법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이 해커스를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커스가 영어로 좀 유명한 학원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해커스 편입 문법에서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 선생님이 적어도 준비가 되고 검증이 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걸고 온 이 학원인데, 그렇죠? 인생 걸고 이제 공부하는 이런 시험인데, 제가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입니다. 공무원 문제 영어 구성.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총 20문제 그리고 100점이죠. 20문제 100점, 한 문제당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 표현에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 4문제, 독해 10문제, 4, 2,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 6월달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독해가 9문제고 어휘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5문제, 2문제, 4문제, 19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독해가 가장 그냥 차지가 많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한 50점. 나머지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나머지 한 50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독해만 파고 어휘만 대충 파고 공부하면 당연히 꽈락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런 학습 전략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독해가 50%,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50%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파트별 문제 유형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어휘와 표현입니다. 이 어휘 표현에서 2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의어, 두 번째는 빈칸이에요. 동의어는 완전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밑줄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은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3초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빈칸 유형인데, 이것도 이번에 나온 시험이죠. 빈칸 문제는 좀 더 어려운 시험이죠. 단문 빈칸은 해석을 요하는 문제예요. 게다가 이 1번, 2번, 3번, 4번의 어휘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대충 알고 있으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와 지금 문제, 이 뒤에 있는 빈칸 문제 똑같은 어휘지만 얘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영어는 그냥 맥락형과 표현형이 있어요. 맥락형은 그냥 쭉 그냥 이 글의 흐름만 파악하면 충분히 답 나오는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영어에 이디엄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대충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김미화현 좀 도와줘 뭐 이런 거 아주 쉬운 거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진 않고요. 이번에 이 표현은 좀 쉬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디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디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 be headed 어디를 향하니 즉 어디 가니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이 어휘 파트나 이번에 이 생활영어 파트는 제가 어차피 자료를 드려요. 여기는 모든 이 빈칸과 생활영어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제가 드리는 자료에서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네 번째 이제 문법이에요. 제가 전공이 문법인데 문법 많이 나옵니다. 네 문제, 20문제예요. 20점이에요. 20점. 네 문제니까 20점. 그죠? 문법은 총 4가지 유형입니다. 밑줄, 틀린 거 찾기. 문법적으로, 어휘가 아니라 밑줄, 문법적으로 틀린 거 찾기. 두 번째가 빈칸. 보시면 문법적인 형태가 달라지는 게 있죠. 빈칸. 세 번째가 정문 비문. 1번, 2번, 3번, 4번에 밑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맞는 문장 찾기 혹은 틀린 문장 찾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어렵습니다. 정문 비문이 가장 어렵고요. 제일 쉬운 게 빈칸이에요. 문법에서. 요거. 문법 문제 풀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유형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작. 영작도 문법의 한 유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 문법이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4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형은 4개예요. 그렇다고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직 9급에서는 빈칸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서울시 작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4문제 중에서 정문 비문이 2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비중이 아닙니다. 저번에 이번 시험에는 독해가 몇 문제 나왔다고요? 9문제. 9문제. 보통은 10문제. 이번에 9문제 나왔습니다. 좀 더 수월하긴 했겠죠. 그죠? 자, 다음 독해입니다. 많이 친근하시죠? 적어도 수능을 봤다면 독해는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독해. 자,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영어, 공무원 영어의 문제 구성이에요. 독해가 50%, 그리고 나머지가 50%.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어휘 어차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영어 공부하면 어휘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독해가 반이니까 어휘 공부하고 독해 둘이 공부하면 적어도 70점은 나오겠네. 대충 생활영어랑 문법은 찍으면 한두 개는 맞겠지. 그래서 보통 한 80점을 노리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휘 공부하고 간발로 독해합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오역하죠. 감으로 독해하는데 어떻게 독해가 돼? 대충 그냥 단어들만 보고 조합하는 겁니다. 그죠? 오역하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영어 독해가 추리 소설단인데 이제 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대충 이제 보기 보면서 단어 보면서 간발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영어 학습자들의 지금 모델이에요. 제대로 된 모델은 뭐냐면 독해 모델은 바로 이거예요. 어휘랑 뭐랑 뭉쳐야 됩니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장 단위를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을 하셔야 돼요. 많지도 않습니다. 어휘는 정말 많아요. 어휘는 정말 아주 양이 솔직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10,000단어 정도 외워줘야 돼요. 그 정도 외우셔야지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어휘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법은 많아봤자 19개 챕터예요. 독해에 도움되는 파트는 8개 챕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비교 버리고 적어도 독해에서 도움될 8개 챕터만 공부하시면 해석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문법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대충 단어로, 감으로 하고 싶은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오래 안 걸립니다. 2달이면 돼요. 해석됩니다. 이게 독해가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해석한다고 독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국어는 왜 틀립니까? 해석 다 되는데 왜 틀리죠? 논리력이 없어서 틀리죠. 논리력, 이해력, 배경지식 필요합니다. 3가지. 이 중에서 뺀다면 배경지식 뺄 수 있겠어요?
적어도 논리력과 이해력은 여러분이 키워주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요. 됐습니까? 어휘, 문법, 기초에서 이거 잡습니다. 2달 동안 이거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 연습하시고요. 연 후반, 내년 초에 계속 문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7월부터 11월까지, 즉 12월까지죠. 7월부터 8월까지는 제가 기초 계속 잡아드릴 거예요. 어휘랑 문법. 그리고 11월까지 제가 독해 연습 계속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 드리는 건 12월까지 완전 기초로 12월까지 60점은 돼요. 대신에 초반에 학습량이 좀 많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월부터 이제 영어 학습량이 좀 많이 주는데 그때부터 우리도 기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즉 1월까지, 1월 전이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제가 외워달라는 거 외워주시고 어휘 외워달라는 거 외워주시고 문법 해달라는 거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12월까지 60은 나옵니다. 완전 기초로 지금 이미 지금 60점 찍고 있다. 그러시면 좀 더 나아간 수업이죠. 어드밴스 수업을 여러분들이 따로 인강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이미 촬영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아니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받아서 계속 수업을 계속 이용하시거나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12월까지입니다. 1월부터는 이제는 전공 과목 하시고 그죠? 기출문제, 영어는 이제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12월까지 60 그리고 여기까지 80입니다. 최소 80. 80점이 말이 80점이지 어휘, 생활영어에서 한 문제만 틀려야 돼요. 6문제 중에. 문법에서 한 문제만 틀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독해에서 2문제만 틀리셔야 돼요. 독해 중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오거든요. 독해 다 맞추는 게 힘들어요. 2문제. 이렇게 해서 80점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앞으로 그 문법, 어휘, 그 논리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딱 이 정도. 이게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어휘, 생활용에서 한 문제만 틀리기, 문법에서 한 문제만 틀리기, 그리고 독해에서 여유로 2문제 80점. 일단 12월까지 60점 만들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영어는 혼자 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죠. 아까 그 밑줄 문제도 5점이고요. 독해도 5점이에요. 전략 없이는 고득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전략을 어차피 제가 다 세워드릴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같이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드리겠죠. 네, 영어 어렵죠,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해주신 영어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사 김준호 선생님께서 한국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PPT를 보고 몹쓸 한국사? 몹쓸? 뭐지? 왜 좀 안 좋은, 어떻게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왜 안 좋은 단어를 쓰셔가지고 꼭 이렇게 한국사를 표현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한국사 선생님 모셔보고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암기법 책 이름이 몹쓸한 목사거든요. 몹시 쓸만한 암기법을 가지고 몹쓸한 문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사 이름으로 붙여놓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사 강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있죠. 한국사 내용이 아니라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있죠. 시험 과목 들어갔다 여러분이 빨리 단기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 들어갔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랑 똑같은 이제 수험생 출신입니다. 저도 이제 1년 3개월 동안 공무원 공부를 했고요.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까지 이제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일반성명, 그리고 이제 김해시 교통행정과,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수험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갖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는 과정에서 보면 단기에 빨리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공통점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방법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들, 좋은 습관들을 갖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갖다 시작하는 습관을 그 시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도 이제 빨리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닌데 먼저 이제 공부를 갖다가 빨리 끝내고 우리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공부를 갖다 많이 해야 돼요. 일정 시간 이상 꾸준하게. 공무원 시험을 갖다 단기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공부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찍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몇 시간 정도? 앞에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1년 반 동안 공무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던 시간이 하루에 평균 10시간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좀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제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서 이제 공시를 갖다 시작을 했어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몸이 그렇게 안 좋아도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되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체력이 좋고 그리고 의지 있는 제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주변 학생들 보니까 대략 이제 한 10시간 정도 이상씩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은 좀 빨리 합격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있죠. 적어도 이제 양심이 있다면 한 10시간, 그리고 이제 좀 체력이 딸리고 혹은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한 7시간, 8시간씩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할 진짜 주제가 나올 건데 10시간씩, 12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중에서도 보니까 빨리 합격을 해서 나가는 학생이 있고 합격을 못하거나 저 늦게 몇 년 후에 4년, 5년 후에 합격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공부를 갖다가 10시간이라는 에너지, 그 많은 시간,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데 에너지를 갖다 투자를 해서 성과를 갖다 거두지 못하느냐. 올바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마다 사람들마다 되게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학원가에 와서 공무원 시험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기본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수를 갖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수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 풀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실력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공부가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대부분 학원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4개를 언급했어요.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수업,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요 4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갖다 공부의 중심을 뽑는다면 뭘로 꽂히겠어요? 뭐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강의 기본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발언한 때 이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기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기본소를 보는 것도 이거를 갖다 왜 강의를 듣고 왜 기본소를 보냐면 기출 문제를 갖다 여러분이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기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기본 강의를 갖다 듣고 기본서를 볼 때도 항상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끼고 보세요. 초기에 여러분이 보기 좋은 기출 문제집은 어떤 기출 문제집이냐면 주제별로 파트별로 크게 이렇게 묶어놓은 범주를 갖다 묶어놓은 문제집보다는 소주제별로 기출 문제들을 갖다 누적해는 축적해놓은 있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이런 기출 문제집들이 좋아요.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집을 갖다 보면 솔직히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강의 들으면서부터 이 문제집을 갖다 옆에 끼고 보면 좋아요. 왜? 빠른 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풀 필요 없어요. 빠른 속도로 그 문제집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 배울 내용들의 문제집들을 갖다 쭉 풀어보면 반복해서 특정 키워드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캐치할 수 있냐면 야 이게 중요하구나.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를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감이 잡히는 거예요. 뭐가 기출에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를 갖다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강의라든지 기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기본 실력을 갖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요 기출을 갖다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이 복습을 갖다 해 나가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기출 중심으로 하십시오. 기출 중심. 그리고 이제 이 기출 중에서도 특히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국사 같은 경우는 있죠. 봉인된 기간에서 국사 기출이 나오는 게 1년에 700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게 누적된 게 지금 수천, 거의 수만 문제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공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출 중심에서도 특히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빈출 중심, 반복해서 나오는 기출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2번, 3번, 4번, 1년에 한 2-3번씩 나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700문제 중에서 이런 주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그까지만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런 내용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시험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이한 시험 문제, 국사가 요즘 엄청 얌전해졌어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되게 얌전해졌어요. 평이하게 나옵니다. 이 평이한 기출에서는 요 빈출만 파악하고 들어가셔도 거의 80점 이상, 90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빈출 문제를 갖다 중심으로서 기출을 중심으로서 국사를 갖다 완성을 하신다면 한 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1회독 돌고 한 2회독 정도만 돌아도 있죠. 어느 정도 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빈출들은 풀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어 선생님 얘기할 때 한 12월, 1월 정도 돼서 뭐 7점, 8점 얘기했죠. 국사 같은 경우는 있죠. 한 4개월 정도만 하면 평범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80점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20점 비죠. 그러니까 그 1, 20점 비는 것조차도 역시 기출에서 완성됩니다. 기출에서 빈출이 아니라 약간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변형된다든지 다시 반복돼가지고 1, 10점, 20점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의 기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기출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빈출이다. 기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빈출이 아니라 좀 지역적인 내용을 그 기출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완성하시면 국사 같은 경우는 되게 단기간에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학생들이 한 100명을 수업을 듣는다면 50명 이상은 그때쯤 되면은 국사가 80점, 90점 이상 이렇게 완성돼서 나옵니다. 빠른 학생들은 한 3개월, 4개월만 해도 90점, 100점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국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부를 할 때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이라는 거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중요한 기출들을 갖다 어떻게 내 꼴로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반복의 원칙. 결국 이제 복습이죠, 복습. 이 복습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여러 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특정 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복습을 갖다가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많이 할수록 좋긴 해요. 그럼 특정 파트는 이제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특정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도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국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적당히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3번 복습. 수업을 듣고 나서 있죠. 수업 당일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갖다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수업 당일 복습들을 학생들 되게 강간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수업 당일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아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복습하는 것보다 그냥 다음날 예습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를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소가 여물 같은 거, 풀 같은 거 물고 우물우물 되새김질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씹을수록 영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사도 똑같아요. 국사라든지 공부도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아는 거 같은 거를 갖다 다시 빠르게 한번 되새겨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또 되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억이 단기 기억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 복습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거를 잘해야 빨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복습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없고 새로 진도를 안 나가는 날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일주일 복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 주기를 돈 이후에 전체적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사를 갖다가 2개월 커리큘럼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돌고 나면 있죠. 시간 길게 잡지 마세요. 한 2, 3일 정도 있죠. 짧게는 하루 잡아도 좋아요.
하루 정도로 갖다 잡아가지고 이 3개월, 그 2개월,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던 내용 있죠. 그걸 갖다 이게 전체적으로 복습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공부를 갖다 정말 많이 해보고 복습을 잘한 학생들만 요걸 할 수 있어요. 요까지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되는데 있죠. 2, 3개월치를 갖다 하루 만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어지간한 시험에서 안 떨어지는 학생들이고 공부하는 요령을 갖다 알고 있는 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복습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이 이걸 절대 못해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원리는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갖다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야 이거 시험에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겠다는 내용들이요. 거의 한 8, 90% 이상을 받아들이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는 야 이해는 됐어.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아리까리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고 있죠. 아직 숙련이 안 된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암울한 내용들이요. 이해조차도 안 돼. 이해조차도.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들은 내용 중에 3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보고 초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특정 시간을 딱 정해서 복습을 시키면 있죠.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까요? 1번, 2번, 3번. 여러분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복습시키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초점 맞춰요. 내가 놓친 부분이니까 야 이거를 갖다 메꿔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초보들이에요. 근데 그게 최악의 복습 방법입니다.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가장 낮은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2개의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 초보자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복습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그 당일 복습 아는 거를 갖다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그 이해 체계를 재구성해보고 다시 한번 입으로 대을 복원해서 혹은 손으로 쓰면서 있죠. 그 장기 기억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는 거지만 이게 복습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죠. 익숙하지 않은 암기가 안 된 내용들도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들보다는 있죠. 좀 더 봐주세요. 얘를 갖다가 이해를 갖다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내용을 갖다 되짚어주고 한 번 정도 보고 스쳐 지나간 다음에 있죠. 얘는 한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혹은 손으로 있죠. 한 2, 3번 정도 적어주면서 읊어주면서 지나가세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굳이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아니 암기해야지 문제 풀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암기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갖다 1회독 돌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2회독, 3회독을 계속 돌 거예요. 지금 그 익숙해, 2, 3번을 보면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2회독 가서 강의를 갖다 듣고 또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가 돼요. 2회독이 아니면 3회독까지 암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치아 학생들이 이제 블랙홀이죠. 여기 빠져버리면 이제 그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복습하면서 자기 혼자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은 10중 8구 실패를 해요. 그리고 시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갖다 느끼게 돼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세모로 갖다 풀하게 치세요. 세모를 치고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특정 포인트가 있으면 연필로 메모를 하세요. 연필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만 메모를 하고 풀하게 얘는 지키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얘는 포기합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2회독, 3회독, 4회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죠. 2회독 가서 다시 강의를 들으면 얘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얘들을 갖다 받아들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절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있죠. 때를 갖다 기다리면서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물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해가시면 2회독, 3회독, 4회독 이 정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세모가 없어져 버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회독 가면
이해독 정도만 해도 학생들이 한 절반 이상은 거의 뭐 한 7점, 8점 한 요 정도 수준 있지 않습니까? 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통 한 3회독 가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80점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이 있는 학생들을 1회독만 해도 거의 한 100점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좀 특이하고 있죠. 보통 학생들은 한 그 정도 2, 3회독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면 6개월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80점 이상이 대부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이제 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특히 전공 과목, 암기 과목을 갖다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에요. 영어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감각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이 완전히 통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영어라든지 국어의 암기 파트 있지 않습니까? 암기 파트에서는 이 공부 방법이 또 그대로 통합니다. 이 공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사라든지 그 밖에 이제 전공 과목 그리고 이제 국어라든지 다른 과목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사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시험에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적응이 되어 있어야 시험장 가서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10분, 20분씩 풀지 않아요. 한 문제를 1분 이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적응되고 그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 놓는 방법은 복습, 여러 번 되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자, 오늘 참가자 설명에 참가하신 모든 전원께는 이렇게 저희 지안에도 합격 플래너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낸 한국사 달달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를 하시면서 달달 외우고 공부를 하시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두꺼운 한국사 책을 요약해 놓은 요약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칼라로 아주 예쁘게 디자인돼서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저희하고 연이돼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활용을 하셔도 좋지만 부득이하게 저희와 연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책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이드 이렇게 해서 3개 모두 전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오프라인 참석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그 연관관리반 그리고 종합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관관리반을 신청을 해주시고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할인된 금액에서 10% 더 할인을 해서 오늘 금액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안 패스, 그러니까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지안 패스 1년 이용권, 그리고 2021년 최신 개정판 이론서, 국어, 영어, 한국사 이론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당일 결제 시 20% 할인이고 2021년 최신 개정판 이론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지안 패스 온라인 수업만 수강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참석하지 않으시고 뭐 지방에 사신다든지 뭐 부득이하게 학원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안 패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안 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앞에 나온 대로 7월, 9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그때 수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 주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좀 공개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의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지안에도 회원이라면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하시는 만큼 테스트 해보시고
이렇게 실력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시험을 보고 나오시면 여기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신 답을 적어서 입력을 시켜주시면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점수를 모아놓고 저희가 어느 점수 때면은 합격하실 수 있겠다, 어느 점수 때면은 좀 아쉽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서비스니까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년에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의 혜택을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부터 마일리지 요거 추첨하기 전에 요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온라인 수강생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전화번호도 제가 여기 지금 다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제가 전화번호 뒷자리만 불러드릴 테니까요. 아, 내가 당첨됐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만약에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가실 때 저 전화번호 몇 번인데 당첨됐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쪽 앞에 카운터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3등 지안 마일리지 30,000점 드릴 3분 제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만 불러드릴게요. 3937번 분 3937 또 한 번 추첨하겠습니다. 2962번 2962번이요. 또 한 번 추첨하겠습니다. 2163번 2163번 이렇게 지안 마일리지 30,000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등 지안 공통과목 기출문제 세트 2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035번 분 그리고 한 분 더 추첨할게요. 7308번 7308번에서 이 두 분 별도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관리반 30만원 할인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관관리반 저희 수강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30만원을 혜택을 보시는 거죠. 2140번 2140번 이렇게 해서 상품권 혜택 모두 추첨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화를 드리던지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화 받으신 다음에 안내에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별 전공 과목 설명회는 직렬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서 선생님들, 전공 선생님들 얼굴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서 7시부터 유튜브 지안에듀 채널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시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나고서 한 7시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안에듀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동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